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 뉴스입니다. 진안군이 가위박물관에 전시할 가위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복노릇을 했다는 소식 이미 전해드렸는데요. 가위값을 되돌려받아도 시원찮을 판에 진안군은 내년에도 이 가위박물관에 운영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지원 자체가 규정에 어긋난다는 점인데 하원호 기자가 꼼꼼히 따져봤습니다. 가위박물관장이 인터넷으로 구입한 가위를 진안군은 몇 곱절 비싼 값을 주고 사들였습니다. 예산을 낭비한 게 분명하지만 진안군은 이미 지급한 가위값을 돌려받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환수는 어렵지 않느냐 그런 식으로 다 답변을 하시는 분이 있어서 현재로서는 환수가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억울할 법도 하지만 오히려 진안군은 내년 진안가위박물관 지원 예산으로 7,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가운데 흉물 논란이 일고 있는 8m짜리 대형 가위의 기네스북 등재 수수료 3,500만 원, 가로등 설치비 2천만 원은 의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삭감됐습니다. 하지만 전기요금과 유물관리용품 구입비 등 2,100만 원은 의회를 통과해 가위박물관에 지원됩니다. 아직 정상화 운영이 안 되는 상태에서 저것마저도 또 위탁자한테 내라고 할 수는 없는 상황이죠. 이런 지원이 가능한 걸까? 진안군은 지난해 가위 판매자인 이모 씨가 대표로 있는 세계 가위문화연구소와 가위박물관 위탁 운영 협약을 맺었습니다. 협약서를 살펴봤습니다. 위탁 운영에 따른 일체의 경비는 그러니까 수탁자인 세계 가위문화연구소가 부담해야 합니다. 또 운영에 필요한 제세 공과금 등 일체의 부담금 역시 수탁자가 부담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결국 진안군이 규정에도 어긋나는 예산을 편성했고 진안군 의회 역시 이런 예산을 그대로 통과시킨 겁니다. 진안군의 운영비 지원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박물관 개관에 맞춰 1억 7천만 원을 지원했는데 운영비 대부분을 박물관장 이 씨와 부관장인 이 씨 여동생의 급여로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유물 구입 과정에서 복노릇을 한 것도 모자라 세금으로 그것도 규정에 없는 운영비를 지원하는 진안군이 특혜 시비를 자초하고 있습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최근 경찰이 전북도청 공무원의 비리 의혹과 관련해 감사관실과 관련 업체 4곳을 동시에 압수수색했습니다. 자신이 알고 지내던 특정 업체들이 자치단체와 계약할 수 있도록 도와준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압수물 분석이 한창이어서 수사가 어디까지 확대될지 주목됩니다. 정원익 기자입니다. 지난 8일 경찰은 전북도청 감사관실 공무원 A씨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고창의 한 농공단지에 있는 이 업체를 비롯해 모두 4개 업체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어디서 왔다 갔다 하는 얘기는 들었어요. 제가 현장, 그때 정읍 현장 갔다가 들어오고 나서 토목공사 등 전라북도와 시군 사업의 원가 심사를 맡고 있는 A씨는 자치단체를 통해 한 업체의 공사 설계가 들어오면 이 설계를 특정 업체에 넘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를 통해 특정 업체가 이 설계와 비슷하게 재설계를 하면 해당 자치단체와 계약할 수 있도록 도왔다는 겁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A씨가 자치단체 공무원들과 결탁했는지, 특정 업체로부터 돈을 챙기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압수수색을 당한 업체 4곳 가운데 2곳은 고창에 있는데 A씨 역시 고창 출신이란 점도 주목할 만한 부분입니다. 이 가운데 한 업체는 석 달 전 고창 갯벌 생태지구에 놀이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고창군과 5억 4천만 원의 수의계약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놀이대죠. 처음 놀이대. 그 미끄럼틀 있고 놀이시설이에요. 놀이시설. 높이가 한 13m 정도 되겠죠. A씨를 불구속 입건한 경찰은 압수한 자료들을 분석한 뒤 관련 공무원과 업체 관계자들을 소환할 예정입니다. 연루된 자치단체와 업체들이 적지 않은 가운데 이번 수사가 어디까지 확대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5살 고준희 양이 실종된 지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지난주 경찰이 공개 수사로 전환했지만 여전히 고향의 행방을 찾을 만한 단서는 나오지 않아 사건이 장기화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나금동 기자가 보도합니다. 119 구조대가 수중 카메라를 동원해 저수지에서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발달 장애를 앓고 있는 5살 고준희 양이 실종된 지 한 달이 지나도록 소식이 없자 범죄에 연루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아동 저수지하고 근접한 곳이라 혹시나 유기하지 않았을까라고 경찰이 추측해서 저희는 이제 경찰 협조 요청하에 주변을 탐색하게 되는데 실종 신고가 발생 3주 만에 들어와 수사에 어려움을 겪자 경찰은 지난 15일 공개 수사로 전환한 뒤 수사와 함께 수색 작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경찰 수사는 공개 수사로 전환됐지만 실종 당일 고향의 행적을 파악할 만한 단서는 발견되지 않으면서 수사는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비슷한 어린이를 봤다는 전화는 확인 결과 오인 신고였고 나머지는 수사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 내용들이었습니다. 경찰은 고향의 아빠와 새엄마 이모 씨가 말다툼을 벌인 날 이 씨의 친정에 살고 있던 고양이 실종된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고양이 아빠와 새엄마는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받았고 외할머니는 거부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JTB 뉴스 나금동입니다. 호남고속철도가 개통한 지 3년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다른 시도에서는 분주하게 움직여 새 KTX역과 새 노선을 추가하는 등 성과를 내고 있는데요. 전북만 손을 놓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보도에 송창용 기자입니다. KTX 익산역과 공주역 중간 지점에 논산 훈련소역이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 국가 예산에 설계비 30억 원이 반영된 것입니다. 훈련소를 찾는 훈련병과 가족의 편의, 그리고 지역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하다는 대전 충남권의 요구를 정부가 받아들인 결과입니다. 지금 현재는 한 육군훈련소로 한 130만 명 정도 오는데 국방개혁 2020에 의해서 약 200만 명 정도 방문 계획으로 있습니다. 광주 전남권은 호남고속철도 2단계를 무안공항으로 경유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늘어난 예산만 1조 원에 이릅니다. 기본계획 변경 고시를 위한 행정 절차를 조속히 이행을 하고요. 18년 중으로 기본계획을 완료해서 20년에는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면 2015년 4월 호남고속철도가 개통한 뒤 전북에는 변화가 거의 없습니다. 익산역과 정읍역 사이에 혁신역을 만들자는 얘기가 나왔지만 전라북도의 어정쩡한 태도 속에 논란만 계속되고 있습니다. 수서발 KTX의 전라선 운행 요구도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전라선 이용객은 KTX 이용에 여전히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고객들이 항상 와서 기다려야 되고 또 시간대에 맞춰서 나와야 되고 그런 불편이 없지 않아 많아요. KTX 시간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전북이 소극적으로 나서면서 고속철 활용 경쟁에서 계속 뒤처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자율형 사립고의 지정 취소 권한이 시도교육감에게 이양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승환 교육감은 자사고 운영에 매우 부정적인데요. 앞으로 재지정 심사가 강화되고 취소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조창현 기자입니다. 김상곤 교육부 장관은 자사고의 지정과 취소에 대한 교육부 동의 절차를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마디로 자사고 지정과 취소 권한을 시도교육감에게 넘긴다는 얘기입니다. 권한이 이양되면 자사고 재지정 기준부터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평가 기준 점수가 상향 조정되고 분야별 평가도 깐깐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상산고와 익산 남성고, 군산 중앙고 등 도내 3곳의 자사고는 2, 3년 뒤 재지정 심사를 받습니다. 자사고 평가 기준이 상당 부분 하향되어 있는데 그것을 다시 복귀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요. 또 평가 요소 부분들을 상당한 부분 평이하게 돼 있는데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엄격하게 적용할 수 있는 요소들도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 학생 우선 선발권이 폐지되는 자사고는 올해 지원자가 크게 줄었습니다. 가장 오래된 상산고의 경쟁률이 2대1에 머물렀고 남성고와 중앙고는 미달됐습니다. 등록금과 재단 전입금으로 운영하는 자사고는 정원 미달이 이어질 경우
일반고 전환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그런 논의들은 좀 되지 않을까 싶긴 해요. 근데 뭐 가장 중요한 것은 사립학교 이사장님의 의지가 가장 좀 중요하고 그럼 구성원들의 이제 그런 합의가 있으면 되는데. 교육감에게 자사고 지정 취소 권한을 이양한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지역마다 교육감의 정책 방향이 다를 경우 자사고가 존재하는 지역으로 우수 학생들이 이탈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을 공약한 문재인 정부가 교육감들에게 책임을 떠넘겨 자신들의 정치적 부담을 줄이려 했다는 시각도 나오고 있습니다. JTB 뉴스 조창현입니다. 김제시가 소나무 에이즈로 불리는 소나무 재선충을 예방하기 위해 방제 작업에 나섰습니다. 남원시가 지역 발전의 원동력이 될 중장기 사업 발굴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김진형 기자입니다. 김제시가 소나무 재선충의 확산을 막기 위해 방제 작업에 나섰습니다. 김제시는 내년 3월까지 소나무의 예방나무 주사를 실시하고 재선충 병이 발생한 정읍시에서 확산을 막기 위해 재선충의 서식처인 고사목을 제거하기로 했습니다. 예방나무 주사 및 고사목 등 제거를 실시하여 2018년 청정지역 선포를 목표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원시가 지역 발전을 이끌어갈 중장기 사업 발굴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남원시는 130여 개 중장기 제한 사업이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추진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오늘 토론을 통해서 우리 지역의 주요 사업들을 발굴해가지고 앞으로 우리 남원 발전을 해가는데 역점적으로 저렇게 추진해갈 계획입니다. 익산시가 비타민 등 70여 종의 제품을 생산하는 그린스토어와 국가식품 클러스터에 투자하기로 협약했습니다. 그린스토어는 50억 원을 투자해 제조 시설을 세우고 버섯 분말 가공품 등을 생산할 계획입니다. 진안군이 동양면 장촌마을 구리 재래는 유적에 대해 발굴 조사를 실시합니다. 진안군은 이번 조사를 통해 고대 사회 구리 생산과 관련된 유적이 드러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JTB 뉴스 김진영입니다. 하천 정비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만경강 화전지구 둔치에 폐비닐 등 각종 쓰레기가 묻혀 있다는 JTB 보도와 관련해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 완주군과 함께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익산국토관리청은 완주군과 올 겨울에 만경강 화전지구를 점검해 불법 매립된 폐비닐 등을 발견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첨단 방사선 연구소가 있는 정읍을 중심으로 방사선 융복합 클러스터가 조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원자력 기반 시설이 있는 정읍과 대전, 서울을 묶어 방사선 융복합 클러스터를 조성해 원자력 기술을 이용한 신산업을 육성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과학기술정통부는 이 같은 사업 계획을 반영해 올해부터 오는 2021년까지인 원자력 연구개발 5개년 계획을 수정하기로 했습니다. 고창과 부안의 상수원인 부안댐의 저수율이 30%대까지 떨어져 먹는 물 부족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전라도는 부안댐 주변 강우량이 3년 연속 평년의 70-80% 수준에 머물면서 현재 저수율이 31.8%까지 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도는 부안댐 상류 저수지인 청림제와 가는골제에서 부안댐으로 용수를 공급해 저수율을 유지하고 있지만 가뭄이 계속되면 물 공급량을 줄일 수밖에 없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전라도가 경상북도와 손잡고 홀로 현실, 즉 HR 산업을 육성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도와 경상북도는 국회에서 초융합 HR 선포식을 갖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력해 HR 산업 인프라를 강화하고 발전 전략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HR은 안경이나 자동차 유리, 프린터 등을 통해 홀로그램 영상을 구현하는 기술로 가상현실 VR, 증강현실 AR과 함께 4차 산업혁명의 핵심 분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오는 20일부터 전주 에코시티에 시내버스가 운행됩니다. 전주시는 에코시티의 입주 시작에 맞춰
지금의 6개 시내버스 노선에 에코시티가 들어가도록 노선을 변경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노선 변경으로 20일부터 17대의 버스가 하루에 177차례 에코시티를 운행하게 됩니다. 군산경찰서는 주차된 차량의 타이어를 훔쳐 자기 차에 갈아 끼운 혐의로 40살 양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양 씨는 지난 12일 군산시 소룡동에 있는 한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승용차에서 250만 원 상당의 타이어 4개를 떼어다 자신의 승용차에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고창과 정읍에 0.5cm의 눈이 내렸고 일부 지역에 눈발이 날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춥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전주 2도 등 영하 1도에서 영상 2도에 머무르겠고 찬바람이 강하게 불어 체감 온도는 더 낮겠습니다. 내일 저녁부터 모레 새벽까지는 3에서 8cm의 많은 눈이 내리겠습니다. 주말 오후와 휴일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금요일까지 춥겠지만 주말에는 평년 기온을 되찾으며 날이 풀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다음은 JTB 전주방송에 이웃돕기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김제시 진봉면 상순의 마을 주민들이 31만 5천 원. 김제시 진봉면 길곤마을 주민들이 16만 3천 원. 진안군 마령면 계남마을 주민들이 24만 원. 완주군 봉동읍 봉림마을 주민들이 33만 1천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JTB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